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방송 주식 승천, 저 주쌤 김도영이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신호등으로 열심히 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 저 김도영이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뵈러 왔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불타는 금요일이 시작돼서요? 아니잖아요. 벌써 11월이 왔습니다. 연초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 12월 딱 2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년에 내가 몇 살인가 갑자기 머릿속에 지우개로 지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주쌤은 내년에 한 23살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음만요. 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올해 우리가 건강을 한번 챙겨보자 라는 어쩌면 목표치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챙기셨습니까? 못 챙기셨다면 요번 11월과 12월을 요때 시기적으로 잘 잡으셔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내년을 준비하는 조금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2013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내년엔 더 희망차게 으쌰으쌰 달려가시겠다라면 저희 주식승천도 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주식 투자에 전략가가 되어서 앞에서 선도하는 역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제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2달에 10달이 힘들었다라면 계좌 한번 빵 터트리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주식 승천이 여러분들 계좌의 앞에 선봉장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요. 오래간만에 급반등, 그러니까 어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저도 계속해서 시황간에 말씀드렸는데요. 9.33포인트 상승 마감한 2039.42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 오늘 아침부터 루머가 들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중소형 펀드 쪽에 자금이 집행될 것이다. 동시효과 이런 얘기가 많이 들면서 강한 상승세가 좀 돌아왔지만요. 최종 수급에서는 좀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2.3포인트 상승 마감한 534.7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정부 개입 얘기하고 들어오고 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강압을 좀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니다. 우린 여전히 계속 대응하겠다라는 입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오늘 같은 경우 보합 마감하는 1060.7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상당히 좀 양호하게 기술적 반등. 자, 분명한 것은 고점에서의 단기적인 낙폭이 확대했기 때문에 연속적인 조정일 것이다 라는 전략을 바로 바꿔가면서 우상향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오늘장 영장의 멋진 모습이 아니었나. 그리고 첫 거래일 첫날이 좋았다면 11월도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오늘장 우리 승천 멘토분들이 성적표 확인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어제 살짝 위축되었다라면 오늘 바로 다시 제자리 갖다 놓았는지 성적표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인데요.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 시도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운영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10명의 멘토분들의 수익률 지금부터 출발하는데요. 짜자잔! 첫 번째 주자는 예비연금 멘토입니다. 혼자 좀 외롭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명예전당 혼자 계셔서 외롭다는데요. 빨리 다른 멘토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솔홈데코가 금일장 2%의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12.4%를 기록하고요. 4종목이 포트있는데 플러스권 모두 다 들어오면서 축하드린다. 요즘 승승장구하고 계시네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RF택이 금일장 2.47% 상당하게 올라오면서요. 1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예비연금 멘토에 앞서서 양순모 멘토도 전 종목이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포트 양호하네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일장 저희가 진성 TC를 손절 처리 시초가 매도를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8.5% 손실을 확정 지으면서 매도 처리가 지금 되었고요. 이라이콤이 오늘장에서 역시나 부품 쪽에 같이 동반 올라오면서 14.5%를 기록합니다. 강력 세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웅진케미칼이 금일장 8.4% 급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권에서 무려 플러스 3.5%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자신있게 홀딩하자라는 보유 의견을 강력히 주셨었는데요. 이번 주 역시 포트폴리오가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두 종목이 포트에 있는데요. 캠트로닉스가 금일장에 2.16%, 역시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이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7.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입니다. 와우, KMW 또 목표가 상향이 나옵니다. 금일장 4%의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목표가를 21,000원에서 22,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수익률 14%를 비롯한 세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도 ENG가요. 금일점 5.69%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요. 5.8%의 수익률로 껑충 뛰어오른 모습이겠고요. HRM홀딩스가 12%를 기록하면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 SDI가 어제 그랬죠. 당당하게 매수하자라고 하면서 눌림 매수 17만 7천원에 편입이 되었고요. 이에 따른 2.5%의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수익률 플러스권 들어오는데요. 현재 5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야무집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분 포트에서요. 적정주가 얘기를 하셨었는데 원익 IPS 계속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데요. 꼭 주산 김도영 같습니다. 3.99% 상승 마감해서요. 꾸준하게 시장이 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수익률 기록하면서요. 와, 세 종목 모두 중에서요. 보유 의견 강력히 주셨고요. 수익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스페코가 금일장 2.15% 상승 마감하는 모습에서 플러스권으로 좀 들어왔고요. 특수건설이 아쉽게도 탄력 둔화에 따른 월요일 시초가의 손절 처리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탄력 둔화 부분이니까요. 약 손실 구간에서 포트에 제외 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죠. 오호, 야, 보셨죠? 이효열 멘토의 원익 IPS가요. 당장히 이익권으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14.8%를 기록하는 모습이겠고요. 또 이효열 멘토의 성화이텍이 5위권에도 들어오네요.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 이드코 멘토의 KMW, 현재 엎치락뒤치락하면 14%, 누가 먼저 15%일지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에 따른 1위 공개합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요. 금일장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18.1%를 여전히 기록하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병군 멘토가요. 명예의 전당에 지금 외로이 혼자 성호전자로 24.2%를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예의 전당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익률 1위를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고요. 또한 24.2% 이상이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 즉 수익 실현했을 경우에 금메달로 자리가 나오면서 이 명예의 전당은요. 바로 갱신하는 시스템, 기록을 갱신하는 시스템으로 금, 은, 동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 금요일 방송 그리고 11월 산뜻하게 출발한 오늘 하루에 우리 방송을 책임지러 오신 분들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제 오른쪽에 이효열 멘토 오셨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이장님, 최명성 멘토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래도 어제보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한 달을 새로 시작하는 날 조금 의미가 부여했던 것 같아요. 어제 좀 뭔가 위축이 됐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이효열 멘토 오늘상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역시 외국인들의 힘이 느껴지는 하루였고, 말씀하신 대로 11호로 산뜻하게 출발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즐겁게 좀 보냈고요. 사실 뭐, 지수하고 좀 종묘하고 차별화되는 양상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엔 또 대형주들이 주춤하고, 중소형주들이 좀 뜨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종목별 대응으로 하신다면, 최근에 어쨌든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또 다시 한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최명경 멘토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어제는 좀 답답했는데요. 네, 오늘 11월 1일인데 오늘 좀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문자 가족 회원분들한테 신일산업을 제가 주었어요. 한 20%가 좀 올랐는데 제가 지난주에 주식 승천에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다수 종목이 꽉 차서 못 했는데 그 종목이 한 20% 정도 수익이 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와, 바닥을 딱 잡으셔갖고 수익률을 또 챙기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분 얘기를 좀 우리가 한번 시황과는 오늘장 점검을 좀 해보니까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 잠깐 이 얘기 좀 하면서 종목 점검 좀 해보자고요. 이번에 또 오늘장 같은 경우는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중소형주 쪽에 대한 자금 집행설들이 상당히 많이 돌았거든요. 코스닥 쪽에. 하지만 최종 6시 수급에서는 매도 우위 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처음 올해 기준으로라면 외국계 창구의 동반적인 중소형주의 매수 가능성 처음 노출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사실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또 수익이라든가 전체적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을 이끄는 것은 역시 IT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인데 오늘 흐름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강력하게 나왔고 그를 뒷받침하면서 같이 부품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오늘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흐름이었다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에 또 중소형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쉬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린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들이 역시 가격 메리트가 좀 느껴졌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매력적인 부분 또 매수세들이 유입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충분히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분명히 우리가 공포를 좀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가의 위치 그리고 지수의 위치가 상당히 고점 대롱대롱에 뭔가 이 가을과 이제 겨울을 가는 지점에서 까치밥이라고 하는 홍시 같은 게 이렇게 탁 떨어질지 모를까 하는 두려움들이 어제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 동반해서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요, 최명성 멘토. 중소형주들 오늘 사실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였었어요. 삼성전자의 1등, 내가 달려가는 모습이 없었으면 정말 중소형들이 개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좋았었거든요. 네.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오늘 제가 이제 종목을 2천 종목을 다 돌리고 왔는데요. 오늘 IT 부품주들이 한 20종목이 막강한 상승을 보이고 왔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인 우량주, 가치주 위주로 실적 위주된 종목을 외국인이 매수해서 좀 개인들은 좀 소외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사신 분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사서 올렸을 뿐인데 오늘은 좀 오랜만에 그런 이제 중소형 이렇게 소형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좀 개인들을 위해서는 좀 이런 장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고 돈 많고 그런 우량주, 가치주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또 거의 60% 이상 우리 개인들이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주식들도 한 30%, 50%씩 팍팍 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좀 빨리 도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이 이제 오늘 중소형주 쪽도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를 먼저 좀 짚어가면서 중소형주로 마무리를 한번 줘보죠. 지수의 고점 징후가 상당히 지금 사실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자, 코스닥이 오늘 모건 스탠리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부터 사는 거 어떻습니까? 랠리.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찬성이고요. 저도 오늘 중소형주를 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저는 그쪽을 좋게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우려감이었거든요. 작년에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작용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동차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흐름에서도 그 부품주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주면서 우려감이 다소 해소되면서 저평가 부분이 부각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당분간 부품주들은 충분히 조정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흐름은 좀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혹시 지수 관련 이 대형주 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그래도 시장 계속 갈 거야라고 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분들 중소형주 좀 교체를 좀 할까요? 일단은 뭐 교체를 일부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가능한 얘기라고 좀 보고요. 왜냐하면 탄력 둔화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이 물론 중장기 투자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상관이 없겠지만 좀 교체 매매라든가 발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시 대형주들은 좀 탄력이 둔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지수도 좀 탄력이 둔화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어느 정도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일부를 좀 매도하셔서 중소형주로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최면석 멘토. 자,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권의 대형주 쪽을 많이들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제가 아니었다라면 한 10월 중순부터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고점을 좀 생각보다 많이 잡은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잡아서 같이 편성해서 올라가자는 주의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제 반반인데, 지금 지수가 솔직히 지금 오락가락 합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한쪽에서는 간다, 한쪽에서는 내린다는데, 여기서 그렇게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그 36일 동안 이제 계속 샀다가 한 2, 3일 팔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하락한다고는 생각 안 씁니다. 한 2,000포인트는 계속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자기 그 우량주를 들고 계시고, 중소형주가 갈 때는 오늘 뭐 IT 부품주가 많이 강세했는데, 일부 절반 정도만, 한 30%나 절반 정도만 팔아서 바닥에서 시작하는 그 중소형주 좋은 실적 위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결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주셨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대형주, 지수와 관련된 종목의 신규 매수는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아픔이 있더라도 중소형주들로 교체해서 좀 갈아타시면서 이번 랠리를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시한간을 조금 여러분의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11월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두 분의 멘토분들의 전략을 한번 읽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월 멘토 포트폴리오. 원익 IPS 시장이 빠지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 이러고 있어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익 IPS가 올라가는 것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IT 자동차의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고요. 또 이런 좋은 업황을 필두로 해서 새로운 어떤 투자들이 재개가 되면서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라간다 보셔야 되고, 이게 어떤 하나의 테마의 흐름이 아니고 산업의 성장 그리고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분명히 호재성 뉴스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어떤 상승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목표 주가는 9,5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익 IPS 흐름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역시 역사적으로는 만원선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이라면 만원선을 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9,500원의 흐름을 좀 보면서 추가적인 보유나 아니면 목표가 상향을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화이텍.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익 IPS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고 더 올라갈 상승폭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역시 자동차 부품주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교롭게도 중소형주를 어떻게 보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원익 IPS와 성화이텍을 저희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추천을 드렸는데, 성화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의 그 수익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혜가 역시 성화이텍으로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평가된 성화이텍을 외국인들이 매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흐름을 보시면 상승 탄력은 좀 적습니다만,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은 지금 한 달 동안에 145만 줄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5만 6천 줄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수 릴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더 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대로 역시 펀더멘털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18,000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역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좀 주셨고요. 현대 HCN은 좀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네, 현대 HCN은 일단 뭐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아무래도 IT나 자동차보다는 좀 약하지만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기조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쉬어갈 때는 내수주들이 또 한번 득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보고 연말 흐름을 좀 본다면 내수주들에도 또 배당주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대 HCN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해시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잘 이쁘게 아래꼬리 만드는 게 뭔가 이런 작은 종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현대HCN 갖고 수익을 좀 많이 챙기시려면 2월 멘토와 함께 샘플러스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당히 얘기를 안 하셨으면 제가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이에 맞서 우리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 의견이 나온 특수한 건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예. 제가 이번 포트는 제가 안정적으로 보수주로 꾸몄는데요. 특수건설은 사실상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주, 급등주, 세력들을 좀 잘 보는 스타일인데요. 보면은, 여기 현재, 10월 8일 구간에서 한번 튈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좀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2주 정도 안 가고 있는데요. 이 특수건설이, 해외 수출업체라든가, 상당히 공사하기 힘든 그런 특수한 건설을 하는, 쉽게 말해서 특수건설, 지하도라든가 큰 다리 공사라든가 그런 어려운 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해외로 건설업체가 많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아직 그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횡보하는데, 회사는 좋고 실적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성장 둔화가 탄력이 없어서 일단 매도를 드리고요.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쪽으로 바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특수건설이 포트에서 제외되면서 오늘 이제 승천주가 들어오면 그 종목으로 이 손실 부분을 이제 만회해 주시겠다라는 의견. 네, 만회하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7% 수익률 꾸준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가을철, 겨울철에 가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가을철이 지금 11월 달에 들어섰는데요. 가스를 쓰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연평균 13%씩 계속 15년 동안 계속 발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가을철, 겨울철 대비해서 난방이라든가 차에 또 가스를 많이 떼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9% 정도 수익이 났다가 지금 횡보하는데 오늘 다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들고 가시면 약 7만 원까지는 계속 갈 수 있으니까 한국가스공사는 계속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종목 같은 경우 스페코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 이제 반등 자체로 모멘텀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과 일본이 어딘가 다오다이 센카쿠 거기서 지금 상당히 전투기 왔다 갔다 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한 번은 빵 터질 것 같아요. 빵 터지면 상한가 두세 방 나오는 종목입니다, 네. 솔직히. 그래서 이 종목은 잘 지켜보셔야 되고, 회사도 좋고요. 또 풍력 관련주고, 또 환경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좋으니까 이 종목은 소액 한 500만 원 정도만, 매수하셔서 들고 계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셨죠? 우리 최명성 멘토가요, 스페코 같은 경우 그래도 비중을 조금만 500만 원 이하 정도만 투자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또 너무 한쪽에 좀 올리지 마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보유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고요. 이제부터는 멘토분들이 준비한 시간이죠. 전략을 앞에서 시황관에서 살짝 엿보았다면 구체적으로 엿볼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상당히 궁금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장님이 2,000개 종목을 뒤지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슈까지 뒤지셨다고 합니다. 우리 최명수 멘토를 통해서 오늘장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동안은 LG그룹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2년 정도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LG라든가 LG디스플레이, LG전자가 반등이 나오는데요. 그 요즘 그 태블릿 PC 판매가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이 성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최근 LG그룹 주들이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 연말까지 G2 스마트폰 판매량을 3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LG그룹주들이 바닥권 흐름을 보였죠. 하지만 주가가 추가로 조정받는다면 LG그룹주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그렇다면 종목 발견 신봤다. 타픽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고요. 오호. 자, 그럼 이어서 2월 멘토는 종목 발견 신봤다. 타픽 종목으로요? 네, LG입니다. 어허, 지주사 성격인 LG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타픽 종목으로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요. LG그룹주들 뭔가 꼭 2인자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백색가전 쪽에서도 강점이 좀 있고요. 해외 쪽에서도. 그런데 G2의 판매량 300만 대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G2가 좀 성공을 하긴 했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저도 좀 주위에 이제 뭐 인맥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많이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최만수부터 자, LG그룹주하고 우리가 한번 바닥권 흐름 네.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그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LG전자 37%, 국민연금공단 7%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그 LG전자, LG 반도체로부터 LCD 사업을 이관받아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인 OLED 사업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LCD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태블릿 PC 진화가 계속 향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데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올해 내년에 2014년 태블릿 PC 판매량이 약 4억 2천만 대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미국 크리스마스철을 기준해서 미국의 또 태블릿 PC라든가 아니면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TV가 많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2년 동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오늘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기관 쪽이라든가 여러 기타 범위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제 연말쯤에 되면, 마지막 물량들에 대한 저희들 표현은 재고다, 정리다, 박리담이다라는 것 같이 할인, 세일 폭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가시권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이제 IT 관련 쪽이잖아요.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LG 쪽을 우리 최명수 멘토님 깊게 보면서 디스플레이를 좀 강점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월 멘토. 그래요. LG가 분명히 계속 2인자로 남아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전자보다요? 글쎄요. 워낙 스마트폰에서 삼성이 치고 나기 때문에. 빠르긴 네. 빨랐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변에 가족들도 이제 G2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G2가 괜찮다. 저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좀 그런 확산 기대감 또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끝까지 좀 가보는 것 같아요. LG가 굉장히 승부근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을 좀 더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역시 좀 따라가주면 좋겠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치고 나가는데 LG전자나 또 여러 가지 LG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최근에 좀 주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힘을 내서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흐름들로 아마 쫓아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지금 두 분한테 다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요. LG 그룹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조금 업종으로 좀 가보자고요. 하반기 전기전자 가는 겁니까? 이러면 일단 IT 주도예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일단 주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LG 그룹주는 좀 밀려 있어요. 오늘 이슈가 이제 LG니까. 근데 이제 IT주 쪽의 흐름에서 좀 본다면 일단 오늘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자동차주도 그랬어요.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성장성이 과연 이제 끝일 거다. 약간 떨어질 거다.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이 빠졌다가 올해 많이 올라왔는데 IT주도 상당히 그런 어떤 흐름들을
LG전자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받을 거로 생각이 돼요. 또 어떤 신제품으로 또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다가갈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역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삼성이나 LG가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현재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선도업체라고 좀 본다면 내년도 혁신이라든가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하반기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전기전자와 관련된 거는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최강정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이열 멘토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가는 게 IT, 이거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저는 더 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후진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사실상 중진국이라든가 후진국에서는 스마트폰이 다 지금 보급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급 속도도 더 늘어나고, 또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핸드폰이 옛날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바뀌는데요. 아무리 갤럭시 3, 갤럭시 4라 할지라도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또 바꾸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습성입니다. 또 보면 대기업에서 아주 영리하게 또 바꾸게끔 계속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스마트폰, IT 부품 이런 관련주가 계속해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종목 중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IT 관련주, 스마트폰 관련주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결국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 연말 랠리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리고 대형주 지수 관련주보단 중소형주의 강점이 있고 매력이 있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속에서 포트폴리오에 IT 또는 전기전자에 관련된 쪽은 반드시 한 종목 정도 넣어놓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기전자 하면 1등과 2등밖에 없어요. LG냐? 삼성이냐? 네. 한국 시리즈에 삼성과 LG가 딱 붙었으면 더더욱더 좋은 이 배틀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 쪽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저가 매력 있는 LG그룹주 지금이라도 바닥권에서 사가도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이열 멘토. 네, 일단은 오늘 이슈가 이제 LG그룹주이긴 합니다만, 네. 삼성전자가 영원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순이익이 한 30% 담당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삼성전자를 일단 제외하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삼성전자를 물론 들고 가시되,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가가 많이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자산가치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많이 내려왔는데, 문제는 수익성이거든요. 지금, LG디스플레이도 갖고 오셨고 합니다만, 사실 예전에 2010년 같은 경우도 LG디스플레이 1조 원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손이. 근데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G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제 생각에는 일단 LG그룹주들은 좀 저평가 차원에서 일단 제가 이제 가치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저평가 차원에서는 LG그룹주도 분명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사야 돼요. 삼성그룹주냐, 그러니까 삼성전자냐, LG전자 하자고요. 수익률 게임으로. 네, 어떤 거 선택하세요?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죠. 네, 그거는 맞는 말인데, 이제 네. 오늘 이제 이슈가 또 LG그룹,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LG를 사랑하시는 팬들분들한테는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1년에 순이익이 30조가 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LG전자가 거기에 맞서서 충분히 어떤 그 아성에 좀 도전하고 또 어떤 어떤 시장의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쫓아가주는 그런 구도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이열 멘토의 전략을 좀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LG전자가 일단 바닥은 치고 있는 것 같다, 나온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LG전자 대기업들이 분명히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LG전자 고전이에요. 사실 10만 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이 많거든요. 제 중에도. LG전자를. 근데 지금 계속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LG전자가 그만큼의 수익이 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아직 못 해주고 있어요, LG전자가. 그래서 G2라든가 계속해서 혁신을 강조하고 네. 구본무 회장께서 계속 이렇게 그런 어떤 회의들을 주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어쨌든 달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LG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좀 싸다. 그러나 실적 가치에서는 아직까지 뭔가를 못 보여줬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정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명선 멘토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 쪽에 대한 이슈를 그룹주로 가지고는 나오셨는데, 네. 자, 이제 IT 부품주 반드시 포트폴리오 하반기는 있어야 된다. 네. 저희도 이제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LG전자를 사는 게 수익률로 좋을까요? 바닥권에 분명히 개인 투자자가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LG전자의 주가가 더 매력적이거든요. 네.
이제 사실상 이제 수익률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우선인데요. 그동안 LG 이제 강연하다 보면 LG그룹주 사들고 계시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참 불쌍해 죽겠어요. 왜냐면 2년 동안 거의 뭐 20-30%, 30-40% 손실이 나가지고 그냥 들고만 있거든요. 네. 계속 모르는데 불쌍해 죽겠는데 다행히 그 구본무 회장님께서 두 팔을 걷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리고 그 G2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번에 태블릿 PC가 아주 그 반응이 좋은데요. 이번에 좀 약진을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속히 그 본전 이상, 그 옛날 그 2년 전에 샀던 개인분들이 샀던 그 가격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좀 의리의 이장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할 준비를 하고 있는 LG 그룹 중에서 LG전자냐, 삼성전자냐 같은 기간을 놓고 보면 수익률에선 결국 두 분 다 삼성전자가 앞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LG전자와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 신혁신 쪽에 관련된 IT 쪽, 그러니까 신제품 쪽을 가지고 사활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지금 싸우죠. OLED TV 쪽도 그랬었고요. 또 지금 최근에 이번에 출시 막 나오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휘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핸드폰 쪽 선점을 하고 지금 엄청나게 싸웁니다. 누가 발표를 하면 바로 모델 해가지고 기사화하고 우리 기술이 좋다 이러고 있거든요. 뭐 은나노 와이어 얘기도 나오고요. 메탈 스트림도 나오고요. 뭐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유혈멘토. 네. 그런데도 LG가 삼성전자보다 좀 빠르게 가기에는 조금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건가요? 일단은 시장에서 일단 1위 업체는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서도 일단 넘버원은 삼성이고요. 그 다음에 LG는 아무래도 뭐 2, 3위권 이하로 좀 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좀 역전시켜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구본무 회장님도 이제 G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제너레이션,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장르라든가, 네. 새로운 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어떤 혁신을 하자, 이런 시장 선도를 하자, 이런 강력하게 좀 외치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시장에서 어떤 우리 구매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사실 좋은 제품이라면, 선풍적 인기를 끌 것이고, 그렇다면 LG가 역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으라고 네. 보는데, 워낙에 현재 일단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나. 그래서 LG가 좀 쫓아가는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요. 같이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뭐 휘는 디스플레이, OLED TV 쪽, 슈퍼 아몰레드 쪽, AMOLED 이쪽으로 다 해서 신혁신 쪽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둘이 우뚝 서서 세계 MS 시장 마켓슈어 자체를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응원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두 분이 이제 LG 그룹주 쪽에 얘기를 했으면, 자, 바닥은 이제 거의 찍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좀 틀려졌어요. 지주사 성격을 갖고 그룹을 다 사고 있는 LG와 딱 한쪽에 국한되는 LG 디스플레이, IT 부품 쪽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거든요. 최명석 멘토, 네. 왜 굳이 LG 그룹 중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태블릿 PC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도 그 예출 매출액이 4억 2천만 원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여기 확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태블릿 PC의 그 기술력이라든가 앞으로 판매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빠를 수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차트를 좀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네.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이제 투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호혈 멘토 같은 경우에는 LG 그룹을 아예 사자라는 차원인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의 이슈도 사실 이제 LG 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인데요. 일단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가치 투자 쪽이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물론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향후에 UHD TV 쪽이라든가 태블릿 PC라든가 또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어떤 그런 미국에서 뭐 시즌, 쇼핑 시즌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반등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흐름들을 좀 갖고 있다.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흐름에서는 물론 이제 상승이 좀
돌파할 만한 모멘텀은 좀 약해요. 지금 LG전자라든가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주가는 아직 탄력적으로 어떤 그런 모습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현재 기대감이 좀 많은 것인데 GLG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그런 지주사들의 어떤 지분법 이익이나 이런 걸 품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는 LG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밸류에이션 면에서 굉장히 저평가이고 주가 흐름상에서는 현재 박스권이라고 본다. 6만 원에서 7만 원의 박스권이라고 본다면 박스권 하단에 있는 현재의 주가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뭐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보다 좀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지금 시가총액이 LG 같은 경우는 10조 원 정도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지분법 평가액이 역시 올해도 한 1조 원 이상이 예상이 좀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밸류에이션 면에서만 본다면 역시 전체적으로 LG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부분이고 역시 뭐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가 활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 LG가 오를 텐데 일단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를 좀 보니까요. 하반기까지 저희가 같이 마지막 전략도 좀 세워봤고요. 삼성그룹주냐 LG그룹주냐 할 때 이제 LG그룹주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발견 신바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요, LG그룹주 주가 바닥치고 기지개 펼 수 있나라는 의견을 주시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확신은 아닌 대답들을 좀 주시긴 했는데요. 그 속에서 최명성 멘토는요, LG 디스플레이를 탑픽으로 주시면서 단기적으로 바닥 확인 시점이다. 현재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는 양호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2월 멘토 역시 그룹주에 대한 상승을 보면 아예 쌍끌이로 그룹을 사는 것이 낫다. 전반적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주사 성격의 LG를 탑픽 종목으로 종목 발견 신바다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월요일날 같이 대응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될 종목이 나올 시간이죠.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오늘은 주쌤 김도영이가 오늘 잠깐만요. 네, LG그룹주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어떤 종목이 왔는지 멘토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로 그쵸? 2월 멘토는 옵트론텍을 가지고 나섰네. 역시 IT 부품 쪽이 나왔고요. 최명성 멘토 역시 IT 부품이네요. 중소형제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파트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결국은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우리가 오늘장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장세를 얘기했을 때 시황간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거든요. 2월 멘토부터 네. 시작해볼까요? 네, 옵트론텍인데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 좀 그렇게 잡혔습니다. 오늘 흐름들이 그 삼성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 원희가입에서도 끼어 있습니다만 반도체 장비주와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주가 동반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그 동안에 우리 그 최명성 멘토님 갖고 오신 파트론이나 제가 갖고 있는 옵트론텍이나 좀 전반적으로 휴대폰 부품주들이 못 올랐거든요. 그 동안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 단가에는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못 올랐는데 최근에 특히 오늘 흐름에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반가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 보이는 옵트론텍, 파트론 굉장히 관심이 가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옵트론텍은 일단 뭐 블루필터 시장이 내년에도 확대될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약간 2분기 실적이 좀 약간 줄어든 면이 좀 있었습니다만 블루필터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고사양의 스마트폰이 확대되면서 확대될 거다 이런 호재가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업체와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중국 쪽에 진출에 대한 부분 역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가장 매력적인 것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가격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매매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네, 흐름상으로는 사실 지금 보면은 주봉을 좀 먼저 보시면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부터 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한 18,000원 선 근처까지 올랐다가 역시나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성에 대한 우려, 단가에나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 특징적으로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으로 완성이 됐죠? 2주가 마감이 되니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옵트론텍의 어떤 그런 가치적인 실적 가치가 부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오늘 물론 상승이 컸습니다. 8.7%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닥권에서 본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실적입니다. 보시면 옵트론텍 같은 경우 2,3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올해 예상되는 거, 작년에 100억의 순이익이 났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한 13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났고요. 올해 예상은 3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빠졌느냐? 네. 잘 가던 주가는 역시 성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계속해서 휴대폰, 특히나 최근에 갤럭시 S4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진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연말이 되면서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은 지금 12,500원인데요. 일단 매수가는 12,300원으로 현재가 비슷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게 말씀드리겠고 분명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수급이 좀 더 들어온다면 목표가는 한 15,000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추세라면 손절가는 1,8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옵트론텍 같은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기업 쪽에서의 단가 압력 싸움들 때문에 위축이 좀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는 성장성이 위축이 돼 있다. 오늘 강하게 동반의 상승 나왔다라는 거. 그 기술력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은 좀 사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에 맞섭니다. 결국 이제 같은 섹터 업종으로 좀 들어가긴 했는데요. 분명히 하는 일은 좀 틀리다라는 거죠. 우리 최명석 멘토의 파트론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여지간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데 네. 이 종목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네, 파트론 그 휴대폰 및 관련 부품주인데요. 오늘 장중에 IT 부품주가 한 20여 종목이 모두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설립되어 휴대폰 및 이동통신 시스템에 채용되는 핵심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사진 몇 장으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나오시는 분이 김종구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양력이 화려한데요. 웃고 있는 모습이 참 화려한데 이분이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삼성그룹 비서실 기획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기획이사하고 기술이사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모든 걸 핵심을 다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삼성전기 부사장까지 하고 나오신 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있고 다음에 파트너의 핵심 부품인데요. 이 부품이 무선통신이나 위성통신에 사용되고 있고요. IT, 반도체, 전자비품에 다각대로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현재 2009년, 10년, 11년에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매해 더블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 2009년, 2010년, 11년, 12년 더블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식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보시면 3년간 보면 2,700억, 4,200억, 8,700억 정말 매출도 더블씩 해년마다 순이익도 더블씩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차트는 제 오늘 현재가 부근에서 18,150원, 50원이 부근에서 아래위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사실상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간 지점인 2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1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사실 두 파트론과 옵트론텍을 보면요. 같은 부품 소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연하게 사실은 달라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 옵트렌드 같은 경우는 시모스 쪽에 대한 센서 쪽이죠. 이미지 센서 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분명한 게 틀립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카메라 모듈 부품사다라고 보시면 분명히 틀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유열 멘토님이 자꾸 끄덕끄덕 하셔서 제가 잘 정리를 했나는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사 멘토는 아까 약속드린 전화 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전화를 하면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전화 드립니다. 네, 주쌤이 네.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 약속드릴게요.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11월 달 조금 산뜻하게는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달 잘 출발됐으니까요. 같이 마음껏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힐링 잘 하셨다가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월 멘토 그리고 최명성 멘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